아주대 우리가 잘 아는 이국정 교수, 이 교수는 왜 이재명 지사의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냈을까? 또 우리가 잘 아는 작가 공지영은 정의당을 탈당하겠다는 진중권 교수에게 왜 그렇게 돈 없는 인신공격까지 하면서 비난했을까?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이 지사는 2심에서 유죄가 나왔고 항소심에서 6일 날 벌금 300만 원, 그러니까 TV 토론 과정에서 허위사실 얘기,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죄에 해당한다고 항소심이 유죄로 봤는데 이게 대법원에서 유죄가 될 경우 지사직 박탈입니다. 네. 당선 무효형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어떤 소식이었는데 조국 사태로 인해서 그다지 크게 알려지지 모르시는 않았었죠. 분들이 많아요. 예. 네. 이재명 지사는 자칫하면 이제 지사직을 수행하지 못할 상황이 생길 수도 있고 대법 판결에 따라서. 근데 이국정 교수가 이 지사를 좀 탄원서를 선처를 바라는 네. 탄원서를 냈어요. 네. 그러니까 내용이 경기도민의 생명과 안전과 밀접한 연관이 있음을 깊이 일단 알려달라. 아주대학교는 뭐 경기도에 있고. 네, 뭐 그런 이제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했는데요. 네. 이게 또 사연이 있습니다. 그냥 보기에는 와 이재명 지사를 보호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네. 이게 닥터 헬기하고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닥터 헬기가 보통 주간에만 운행을 하고 헬기가 중증 환자가 외상 환자가 생겼을 때 어디 내릴 곳이 없어서 네. 외상 환자를 이송하지 못한다고 했거든요. 근데 이재명 지사가 취임하고 난 다음에 이걸 각각 공공기관이라든가 일선 학교에 헬기가 내릴 수 있도록 이런 그랬죠. 조치를 취했어요. 네, 저희도 보도한 적이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소음이나 민원 피해가 있으면 경기도가 책임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줬거든요. 네. 그리고 소방대원들도 그러니까 구급대원 6명을 아주대병원으로 파견까지 보냈습니다. 네. 그러니까 24시간 닥터 헬기가 출동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국정 교수가 볼 때 경기도민의 생명과 안전에 기여한 바가 큰 사람이니까 선처럼 해달라 네. 이런 식의 이제 탄원서를 쓴 거죠. 그런데 이재명 지사를 반대하는 보수 단체가 병원 앞에 아주대 병원 앞에 와서 이제 시위를 합니다. 그 영상 잠깐 보겠습니다. 범죄자 이재명을 선처해달라며 탄원서 제출한 이국정 교수를 규탄한다라는 보수단체 연합에서 와서요. 네, 시위가 벌어지자 그러자 갑자기 이국정 교수가 수술 모자까지 쓴 채로 시위대 앞에 나와서 그런데 마이크를 달라고 합니다. 답답했었나 봐요. 들어볼까요? 까지 내려와서 아주 고생하시고 계신 것 같아서 굉장히 자괴감이 많이 듭니다. 그런 무슨 학자적 양심이고 그런 게 아니에요. 진짜 제가 여기서 그냥 노가다인데 말단 노동자라면 또 징계를 요구하신다 그러는데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세요. 그걸 근거로 해서 저 자를 거야. 아마 신난다 그러고. 사실 저 탄원서 되게 많이 써요. 저 가난한 환자들이 막 돈 못 내고 그러거든요. 거기 인생이 힘들어요. 죽을 것 같아요. 살기도 싫어요. 야, 저 대처법은 어떻게 보셨어요? 저 좀 병원에서 내보내 주세요. 네. 저 죽겠어요, 힘들어. 이국종 교수가 본인이 스스로 항상 나는 군인이다라는 식의 말씀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거의 그리고 군인 같은 삶을 살고 있지 않아요? 그렇죠. 이제 삶과 죽음이 오가는 전선에서 네. 늘 살고 있는 그런 사람이다. 그리고 저 얘기를 보면 일단 정치적인 어떤 입장을 가지고 오신 분들이잖아요. 시위를 네. 하시는 분들이. 이국종 교수가 탄원서에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제 이재명 지금 지사에 대해서도 정치가가 아니라 뛰어난 행정가이기 때문에 내가 보호하려고 한다. 네. 나도 내 일을 하고 있는 거다. 나에 대해서 무슨 정치적인 일이나 이런 걸 가지고 탄원서 쓴 게 아니다라는 말씀을 아주 본인 스타일로 직설적으로 하신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정치인에 대해서 탄원서 쓰면 또 일반 대중은 정치적으로 해석하고 그렇습니다. 네. 시간 때문에 다음 주제 넘어가겠습니다. 어제 보도 보셨겠는데 공지영 작가가 진중권 교수를 정말 강도 높게 비난했습니다. 네. 국가 그러니까 진 교수가 조구가 부르면서 그렇게 이제 친했다 이거죠. 그런데 이제 돈하고 권력 주면 자유한국당도 갈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네, 또 있죠. 그러면서 어디 있죠? 공부하러 갔는데 그때 오래 머물었는데 박사도 못 땄다. 독설, 단정적 말투, 거만한 가르침. 우리가 그걸 진중권 교수가 똑똑한 거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다. 어떻게 진짜 독설인데? 네, 어떻게 보셨어요? 글쎄요, 지금 저렇게까지 굳이 할 필요가 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같은 진영에 있는 동지가 떠난다고 하니까 매우 서운했나 봐요. 네. 그러니까 정의당을 떠나기 때문에 떠나려고 탈당기를 제출했다는 것 때문에 분노했다기보다는 네. 저 글의 맥락으로 보면 조국 장관 임명에 관해서
정의당이 데스노트에 이른바 장관 이름을 올리지 않은 것, 그것 네. 때문에 탈당계를 제출한다고 하니 네. 나는 지금 적극적으로 조국 장관을 응원하고 아, 있는 네, 상황인데 네. 너는 왜 그러느냐, 당신은 왜 그러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 비판하기 위해서 쓴 글이 아닐까 싶습니다. 과거에 제가 앞서 이재명 지사 봤는데 또 김부선 씨 스캔들하고도 또 공지영 씨가 연결이 됐었죠. 그때 이제 김부선 씨를 공개적으로 굉장히 지지를 했었고 네. 사실 이제 김부선 씨와 나눈 대화의 내용을 공개를 하면서 그 녹취록이 거기에 무슨 저 신체 무슨 특정 부위 뭐 이야기 나오고 해서 직접 그 바람에 이재명 지사가 이 사실은 지사가 무슨 검사하고 공개 그랬죠. 검사를 하기도 했었지 않습니까? 그게 맞다. 그게 네. 저 공지영 작가와 공지영 김부선 씨와의 전화 통화 내용 네. 중에 나온 거였죠. 네. 이야기는 해야겠습니다. 진중권 교수가 탈당계를 냈다라는 그 자체에 지금 정의당의 고민이 숨어 있는 거죠. 네, 그렇죠?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진중권 교수는 그냥 평당원 신분이에요. 네. 근데 평당원보다는 훨씬 더 상징적인 인물인데요. 그럼요. 네. 왜냐하면은 이제 아까 독일 그 박사를 못 땄다 이런 이제 글도 있지만 외환위기 때 독일에서 박사과정을 밟다가 귀국했어요. 네. 그래서 박사과정을 끝내질 못했는데요. 2000년에 민주노동당이 창당할 때부터 같이 했고요. 그 사이에 이제 노선 갈등으로 당이 여러 번 쪼개지고 그랬죠. 합쳐지고 네. 했잖아요. 그럴 때 끝까지 노회찬, 심상정 의원과 함께했던 사람이에요. 네. 그래서 정의당 거의 창당 멤버라고 할 정도로. 네. 그러니까 그런 대표적인 인물이 이번에 조국 장관과 관련해서 정의당의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 이러면서 탈당계를 제출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네. 여러 가지 이제 파문이 일고 있는 네. 거죠. 심상정 대표의 이야기 잠깐 들어볼까요? 네, 그와 관련해서 유감 표명한 게 있는데. 이번 정의당 결정이 그 국민적 기대에 못 미쳤던 것이 사실입니다. 상처받은 청년들과 또 당의 일관성 결여를 지적하는 국민들께는 매우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근데 심상정 대표 이야기 들어보니까 진중권 교수가 뭐 탈당계 거둬들였어요. 철회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좀 설득을 좀 한 모양이고 아무래도 네. 뭐 진성 당원이라고 하지만 당직자는 아니지만 상징성이 있지 아, 않습니까? 그럼요. 네. 그런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탈당하지 않겠다라고 했고 추가적으로 언론에서 정의당 떠난다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하는데 사실이 아니라고도 밝혔습니다. 오늘 아침 어느 라디오에서 그 이야기를 하더군요. 네, 정의당 당원은 오히려 늘고 있다고.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김성환 평론가, 양지열 변호사 수고하셨고요. 사사건건 내일 정청래, 김용남 전 의원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